네, 경제현장 오늘 주간 증시 전망으로 이어갑니다. 지난 주말 미국 2월 PCE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가 발표됐는데요. 파월 미 연준 의장은 연준이 보고 싶어하는 수준에 가깝다고 평가했죠. 6월 금리 인하 확률은 전보다 더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 이 같은 금융 환경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특히 공급 부족이 제기되는 부동산의 수익률과 비교할 때 과연 증시가 더 매력적일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상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주말 연준이 중시하는 PCE 개인 소비지출 2월 물가지수가 나왔는데 뭐 예상대로 나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은 이제 시장이 금요일 날 성금요일로 휴장을 했는데 우리 시장에 조금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예, 아무래도 영향을 저희 한국 시장이 좀 먼저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이제 오늘 코스피 흐름을 보면은 개장 초에는 조금 강한 흐름이었습니다만은 시간이 갈수록 상승폭을 좀 반납을 하면서 마감을 해서 긍정적이긴 긍정적이되 크게 긍정적이진 않은 조금 밋밋한 흐름이다. 밋밋한 반응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은 좀 밋밋하게 반응을 했는데 그럼 오늘 저녁에 문을 여는 미국 시장의 반응도 조금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시작을 했다가 네. 그 이후에 발표되는 여러 가지 지표들, 특히 이번 주에는 미국의 고용 지표들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2월 고용 지표, 네, 3월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시장에서는 좀 경계감을 두고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조금 이번 주도 뭐 많은 변동성이 좀 큰 흐름을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3월 고용 지표가 발표되니까 더 중요한 지표로 주목을 하고 있을 텐데 2월 물가 정도 보면은 여전히 물가 안정세가 조금 예상대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연준은 좀 흡족하다 이런 분위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 물가 지표를 이렇게 보느냐 저렇게 보느냐에 따라서 약간은 좀 실망스럽기도 하고 또 괜찮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네. 일부 지표들은 뭐 예를 들면은 주택과 관련된 지표들은 아직까지 떨어지는 속도가 좀 천천히 떨어지는 편이긴 한데 또 다른 물가들은 또 좀 떨어지는 지표들이 있어서 지금 연준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뭐 괜찮은데 그러나 여전히 좀 범피한 울퉁불퉁한 경로를 통해서 물가가 안정이 될 거다. 네. 그래서 이번 한 지표를 가지고 다 단정 짓진 않고 종합적으로 살펴볼 거다라는 입장을 유지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6월부터 연준이 금리를 낮출 거라는 전망, 올해 3차례 정도 낮출 거라는 예상은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겁니까 지금? 예, 지금 시장에서는 별다른 변화는 없는데요. 지금 6월에서 약간 7월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한 발 지금 밀리고 있는 분위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지표와 고용 지표까지도 좀 보면 과연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되겠는데 요즘 에브리싱 랠리 모든 자산이 오른다. 이게 모든 자산이라는 게 뭐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고 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네. 이건 지금 왜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겁니까? 예를 들면은 금 가격하고 미국 달러 가격은 네. 전통적으로 반대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금값과 달러. 네. 네. 그러니까 달러 가격이 너무 오르면은 사실 금 가격은 빠지게 마련입니다.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아무래도 달러가 세면은 달러를 사지 굳이 금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근데도 최근 들어서 보면은 금도 오르고 달러도 강하고 오르고. 뭐 주식도 상당히 강한 편이고 뭐 하다못해 지금 비트코인까지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네. 모든 자산이 오르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네. 아무래도 왜 이제 그래요? 그러면 일반적인 아까 말씀하신 데 이론과 다른 네.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 왜 에브리싱 랠리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거고 언젠가는 올해 내에는 할 거고 이런 것들이 결국 미국 경기의 연착륙 소위 말해서 골디락스라고 하잖아요. 예.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러한 아주 금융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주 이상적인 형태를 당분간은 좀 유지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들이 지금 자산 가격에 서로 다른 세력들로 인해서 서로 다르게 반영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런 현상, 에브리싱 랠리 현상이 좀 당분간 계속 달 걸로 보십니까? 전반적으로는? 예, 지금 아직까지는 미국 경기가 일단은 잘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미국 경기는 나쁘지도 않은데 금리를 인하를 한다? 그러면 자산 가격은 더 오르겠네? 라는 어떤 심리로
진행이 될 수가 있어서 네.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이런 현상들이 조금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는 올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 차례 될 거니까 그리고 또 내년에도 또 금리가 좀 낮아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 기대감은 계속 있는 거죠, 계속.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일부에서는 이제 워낙 미국 경기가 탄탄하다 보니까 지금 3번이 아니라 한 2번 정도이지 않겠느냐. 올해. 네, 이런 기대감, 그런 예상을 하시는 시각들도 좀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런 시각들 때문에 지금 6월에서 7월로 약간 이제 첫 금리 인하 시기가 연기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미국 경기가 나쁘지 않은데 금리를 많이 인하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오히려 많이 인하를 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미국 경기가 그만큼 좋다라는 거기 때문에 자산 가격별로는 조금 등락은 좀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네. 전반적으로 위험 자산 가격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긍정적인 신호. 뭐 투자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겠어요? 모든 게 오른다고 하니까 네, 선택만 그렇습니다. 하면 될 것 같은데 과연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다 오를 수 있는지는 조금 다른 문제이고 우리 시장으로 와보면 뭐 주식 투자자들의 관심은 요즘 보통 반도체더라고요. 반도체 봄이 확실히 온 겁니까? 좀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사실 올해 1분기만 해도 AI 그리고 뭐 하이닉스의 HBM 예. 그다음에 미국 시장, 미국의 엔비디아 뭐 이런 자산 가격만 굉장히 좀 뜨거웠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보면은 삼성전자도 오르고 SK 하이닉스도 오르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드디어 반도체 쪽에서의 어떤 실적 상향, 실적의 어떤 개선에 대한 분위기들이 주가로 조금씩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인공지능 열풍에서 좀 소외된다, 뒤처져 있다 이런 이제 지적을 받았는데 이제 삼성전자도 그 부분을 확실하게 뭔가 혜택을 좀 받는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혜택을 엔비디아의 어떤 젠슨 황 CEO가 기술 컨퍼런스에서 삼성전자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그런 기대감이 먼저 생겼고 두 번째로는 삼성전자가 역시 잘하고 있는 거는 메모리 반도체지 않습니까? 예. 이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그 반도체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실적이 좀 더 좋아질 가능성들이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HBM이나 AI의 어떤 열풍에서 소외되었다가 조금씩 AI의 어떤 열기 속으로 조금 들어가면서도 또 기존에 있었던 사업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실적 호조 이런 부분들이 같이 겹친 결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삼성전자 실적 1분기 실적이 5일 날 발표되죠. 지금 어떻게 증시에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나요? 대체로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5조 원대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영업이익 5조 원. 작년 같은 시기에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6천억대였기 때문에 사실 뭐 7배 정도 가까이 이제 늘어나는 거라서 아마도 뭐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도 실적은 조금 더 좋게 나올 가능성들이 좀 크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5조 원. 그 중에서 이제 반도체도 확실하게 흑자를 이제 기록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거죠? 네. 특히 1분기 삼성이 반도체가 거의 5분기 만에 흑자 전환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고요. 뭐 디램 같은 경우에는 2조나 3조 사이까지 이익이 늘어난다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삼성전자의 어떤 반도체 사이클, 이익의 사이클이 플러스로 돌아설 가능성이 이번 4월 5일 날 확실히 좀 가시화될 가능성들이 좀 커 보입니다. 그러면 1분기 5조 영업이익 예상을 한다는데 올해 전체적으로 뭐 영업이익은 계속 늘어나는 그런 곡선을 좀 예상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이제 내년 중반까지도 어쨌든 이익은 조금 늘어나는 것으로 예상이 좀 되어지기 때문에 내년 중반까지도.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들이 굉장히 좀 뜨겁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오히려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대한 관심만 높아지다 보니까 삼성전자 이외의 다른 종목들에 대한 관심들이 사실 이제 지난 몇 주 전부터 조금씩 오히려 좀 더 사그러지는 약해지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만 쏠린 관심, 시장의 비중이 워낙 반도체가 많이 차지하니까 다른 분야, 예를 들자면 뭐 2차 전지 이런 네. 것들입니까? 2차 전지 이런 쪽으로는 관심들이 더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서 약간 좀 삼성전자의 어떤 봄이 오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은 좀
혼자서 이 봄을 맞이하다 보니까 약간 외로운 느낌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갖지 않은 투자자들은 조금 질시의 눈으로 삼성전자만 오르는 장세, 3호장이냐 뭐 이런 이제 네.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시장이 좀 골고루 올라야 되는데 그렇던 전망이 있습니다. 우리 허재환 상무가 이게 엊그제 리포트를 하나 보니까 이제 부동산에 관한 리포트를 쓰셨더라고요. 네. 리서치 센터에서. 네. 증시 전문가가 왜 부동산을 썼을까 생각해 보니까 지금 부동산 전반적인 가격이 조금 예상과 달리 흘러가고 있다. 공급이 좀 부족하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 가격이 오른다면 주식시장과 부동산에 동시에 투자했을 경우에 어떤 게 좀 유리할까? 어떤 게 더 매력적일까? 뭐 그런 것들을 지금 제시를 한 것 같아요. 지금 어떤 면에서 글로벌 지금 부동산 시장을 이상하다, 기묘하다 이런 표현을 쓰셨던데 왜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 그 보통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부동산 시장 안 좋다라고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보통 그렇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예, 그리고 실제로도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 한국 시장은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만은 글로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작년 중반부터 해서 부동산 가격이 생각보다 굉장히 조정이 빨리 끝나고 다시 오름세로 반전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부동산 가격이 네. 작년 중반부터 네. 어느 나라가 주로 그렇게 주로 가장 뚜렷한 것은 이제 미국이 가장 미국이? 뚜렷하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보면은 호주, 캐나다처럼 부동산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많은 지역들의 부동산 가격도 조금씩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라 전반적으로 조금 특이하다. 왜 그럴까요? 특이하네. 금리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미국, 네. 호주, 캐나다 부동산 가격이 벌써 이렇게 오름세를 보이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 이전부터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고, 역시 공급 부족. 예,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도 충분히 공급은 그러니까 집이 지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미국 같은 경우, 캐나다 같은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따라가지 못한 상황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또 다른 이유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금리가 높은데 금리가 높으니까 이게 수요도 위축이 시켜지지만 예. 부동산을 짓는 개발 업체들도 이 이자 부담 때문에 공급을 충분히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금리가 오르니까 수요도 줄지만 공급자들이 개발업자들이 돈을 빌려야 되는데 금리 네. 부담 때문에 못 빌리고 있는 돈을 못 거죠. 빌린다. 그래서 공급이 점점 부족해지고 있는 전반적으로 그렇습니까? 모든 나라가 그러지는 않겠죠. 네, 그런데 보통 2008년에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겪었던 많은 나라들이 부동산을 짓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코로나 이전부터도 공급이 적었고 코로나 이후에도 공급을 많이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의외로 이렇게 금리가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미국이나 호주나 캐나다 같은 부동산 시장들은 이렇게 다시 가격이 이제 오름세로 반전이 되고 있어서 좀 특이하다라는 생각들을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미국, 호주, 캐나다 위주로. 그러면 그 가격, 부동산 가격의 그 나라의 오름세의 강도는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됩니까? 어느 정도 강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상승세의 강도는? 상승세가 아주 가파르지는 않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수요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가기보다는 공급이 부족해서 올라가는 측면들이 크다 보니까 가격은 사실 거래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예. 조금씩 가격이 이제 올라가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 고점보다도 거의 100%가 넘는 2배 가까이 집값이 지금 수준에 이른 지역들이 꽤 있는 상황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배 네. 이상 된다. 그럼 우리나라 상황은 어때요? 그런 글로벌 흐름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과 공급 동향, 수요 동향은 어떻게 봐야 돼요? 저희는 사실은 2022년 그리고 작년까지 2년 연속 집값이 떨어진 상황이라서 예. 그 미국과 또는 이제 유럽이나 다른 국가들하고는 조금 다른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일부 지역들에 대한 공급 부족은 동일하다라고 공급 좀 부족은 보여집니다. 동일하다. 다만 수요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가 가계 부채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이제 중산층이 그 빚을 내어서 집을 사기에는 상당히 좀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수요의 어떤 그 강도
집값을 필요로 하는 어떤 강도 자체가 좀 낮아서 전체적으로 집값이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는 많이 못 오르거나 조금 이제는 이제 바닥만 다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호주,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캐나다나 미국 이민자들의 어떤 수요가 뒷받침되고 공급 부족이 있어서 가격이 좀 오르고 있는데 우리는 공급 부족은 있지만 수요가 약하다. 네. 그럼 이 약한 수요, 이것도 역시 금리의 영향 아니겠어요? 네네. 이게 조금 계속 이런 수요가 약한 건 좀 지속될 거라고 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급락하기도 어렵고요. 공급 부족이기 때문에 급락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또 수요가 강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오르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집값이 약간 좀 플랫하거나 아니면 조금 약보합 정도로 좀 빠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보통 집값이 이렇게 조금 정체되어 있거나 조금 빠질 때가 오히려 주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식시장에 조금 더 돈이 들어가기에 좀 괜찮은 상황이다라고 좀 보여지는 게 저희 한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예를 들어서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안전자산처럼 저희가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강남 불패 뭐 이런 네, 겁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집값이 너무 오를 때보다는 집값이 약간 정체되어 있거나 조금 약할 때 오히려 주식시장이 좋은 경우들이 많아서 오히려 저희 한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반기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하면 예. 그 금리 인하에 따른 어떤 수혜가 주택시장으로 다 이렇게 가기보다는 오히려 주식시장으로 조금 더 유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되더라도 가령 상승의 어떤 강도라든지 상승 가능성과 강도를 보면 부동산보다는 증시가 더 매력적일 수 있다. 뭐 그런 결론인가요? 네, 결과적으로는? 네, 그렇습니다. 네. 다른 나라도 좀 마찬가지일까요? 우리만 그럴까요? 저희는 집값의 어떤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이제 제한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그런 효과들이 클 것 같고요. 예. 다른 지역들은 지금 이제 집값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금리 인하했을 때 또 주택으로 가는 비율이 좀 더 커질 걸로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주간 증시 전망 전반적으로 물가 동향에 대한 증시 영향 그리고 부동산 시장 가격과 우리 증시의 매력도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리포트 얘기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상무였습니다. 고맙습니다.